대표님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귀중한 시간 또 라이브로 하시는 건 처음 아니세요? 네,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네, 라이브로 하시는 건 처음이신데도 이렇게 다 꼼꼼히 모든 내용들을 다 지금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토탈 솔루션이다. 이 내용을 이렇게 한 시간에 해주신다는 건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되게 숨가쁘게 달려오셨지만 저희는 그래도 다 꼼꼼히 들었고요.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일단 어떠세요? 이렇게 방송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라이브 방송? 그 앞에 이렇게 이제 리더님께서 네네. 계시고 이렇게 네네. 반응을 바로바로 해주시면은 제가 자연스럽게 맞아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녹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NG가 나면 다시 할 수 그래서 있잖아요. 끊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라이브라고 생각하니까 카메라 수습이 잘 안 되는 거. 맞아, 수습도 안 되고 말이 꼬여도 수습이 안 되고. 맞아요. 네. 카메라가 리더님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늘 하기 때문에 방송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정말 열띤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가볍게 뭐 많은 질문들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 대표님의 최애 뉴트릴라이트 제품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네. 있었어요. 저는 이제 뉴트라이트 건강기능 섭취하는데 저는 네. 뭐 가장 그 좋아하는 제품이다라고 하면 네네. 한 가지 꼽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쵸. 항상 섭취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네. 더블 X 프로틴, 오메가 3 코엔자임 Q10, 네. 비타민 D, 네. 밸런스 위딘 밸런스 위딘. 이렇게 항상 섭취합니다. 항상 섭취하는 네. 거. 최애를 하나만 꼽긴 너무 어렵죠, 정말. 네, 그거는 하나만 섭취하면 그렇죠. 우리 건강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 맞아요, 없다라고 맞아요, 저는 맞아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면 뭐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뭐 면역은 면역 이렇게 하는데 오늘 쭉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은 몸은 하나고 네.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가 너무 따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더 기대를 하면서 들었고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면역 반응의 1차 반응이 발열 반응이라고 하셨는데 발열 반응 없이 바로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산균이 발열 반응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또 같이 하셨고요. 거기에 더불어 발열 반응이 없으면 바이러스 무력화가 안 돼서 질병이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발열 반응이라는 것은 이제 네. 처음에 발열 반응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막 난다 이거는 이제 그 1단계 발열 반응은 아니고 네네네. 그 염증에 의한 발열 반응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1단계의 반응은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쟁하고 네.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네네네. 호흡기로 막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온도가 뭐 1도까지 올라가면 안 되겠죠. 네네네.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무력화시키는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질병에 감염돼서 감기에 걸려서 열이 막 나고 이런 반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열이 나는 건 이미 염증 이후의 발열 반응이다 얘기를 해주신 네, 거고. 그렇죠. 네, 그럼 전쟁 나는 거를 이제 저희는 모르지만 여기서 난리 나고 있는. 그렇죠. 네. 염증이 발생되면 네네. 이제 그때는 우리 알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럼 우리는 알 수 없겠네요. 네. 선천 면역이 튼튼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있어도 잘 네.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선천 면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도 선천 면역이 튼튼하신 분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들어온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다음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대책을 세우는 게 후천 면역인데 선천 면역. 네, 후천 면역 중요하죠. 네, 네, 중요하지만 선천 면역이 튼튼하다면 아예 그냥 장벽을 딱 세워줄 네. 수 있는. 후천 면역은 선천 면역을 보강해 주는 역할이다. 네네. 너무 선천 면역을 저희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NK 수치가 너무 높아도 안 좋은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네, NK 세포가 수치가 높으면 좋은데 네네네. 너무 수준이 높으신 질문이 네. 많아서 다음 질문 어떤 질문 나올까 제가 걱정이 되는데 제가 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모르는 질문은 제가 모른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 대표님께서 네. 교육을 다 시켜놨기 때문에. 네. 네. NK 세포는 자연 살상 세포라고 해서 네.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암세포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상이 생긴 세포들을 네. 아니면 외부의 그 항원 이것들을 이제 없애는 그런 맞아요. 내추럴 킬러. 내추럴 네, 킬러니까 네. 이제 살인자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는데 만약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 그럼 우리 세포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혹시 그러면 말로만 듣던 네, 자가 면역 자가면역 질환. 네. 암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암이 될 수도. 암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세포 내에 세포 간의 신호 전달 과정이 왜 중요하냐. 네네. 신호 전달 과정에 의해서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네. 감염이 된 세포의 표적을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얘는 표적을 딱 붙여서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분하는 역할도 우리 면역세포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정상세포에는 얘는 암세포에는 표적을 딱 붙이고 네. 정상세포는 가만 놔두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NK세포가 암세포 표적이 붙어 있으니까 암세포를 공격하겠죠. 근데 이 암세포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약간 정상세포에 자기에 붙어 있는 표적을 떼다 갖다 붙여주는 애들이 있어. 엄청 나쁜 애네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죽지도 않고 혈관도 막 끌어다가 스파이처럼 자기 몸에 붙이기도 하고 자기도 영양국 받아야 되니까 네. 이걸 혈관 신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혈관을 자기가 끌어와. 혼란을 만들어서, 일으키는군요. 네. 그럼 완전 몸에. 혈관 그런 것도 있고 정상세포에 표지를 붙여가지고 면역세포가 자기 공격하지 않고 정상세포 공격하게. 오, 완전 나쁘다. 그럴 수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NK세포가 네. 정상 범위 이상이면 네네네. 우리 정상세포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면역은 너무 결핍돼도 안 되고 네. 너무 과잉돼도 안 되고 항상 정상적인 상태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런 암세포 정말 그 누명을 씌우는 암세포네요. 어떻게 보면 정상세포에. 그렇죠. 네. 정말 면역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각자 몸에 아까 단백질 얘기를 많이 해주시긴 하셨는데 단백질 흡수에 한계가 있나요? 각자 몸에 이런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드신다고 해서 한계는 있죠. 네. 대사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단백질이 들어오면 네. 아미노산 풀을 형성하게 되는데 아미노산 네. 풀이 꽉 차 있으면 네. 단백질이 그냥 배출이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아미노산 풀. 네. 그럴 수 근데 있겠네요.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아미노산 풀이 단백질 대사가 정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네, 네. 들어온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채우는 게 아니라 네. 자기 근육을 분해해서 아미노산 풀을 채우고 있어요. 풀을 채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이게 어떤 게 한계다 이런 거를 사실 스스로 판단하기는 솔직히 조금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백질은 저장이 안 되는 영양소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우리 몸에 쌓인다거나 그러지 않기 그렇지 때문에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부족.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된다라고 네, 맞아요. 생각하죠. 그런 고기를 많이 드시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되긴 되겠죠. 동물성으로. 그렇지만 고기를 많이 드셨다고 해서 간 질환이나 신장 질환이 생기진 않아요. 다른 것들이. 오래되면 생기죠. 지방간 때문에 생기거나 네, 그러면 네, 네. 생기게 되겠지만 당장 지금 고기를 뭐 많이 드셨다고 해서 그게요. 생기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때 이미 많이 쌓여 있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스위치가 켜진 거지. 네.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간질환 같은 경우에는 독성 물질이나 아니면 음주, 그렇죠. 그다음에 뭐 고지방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간 질환이 생기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단백질 대사가 안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간 기능 못 하니까. 그러면 단백질 대사가 안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그때 단백질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원인을 알아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걸 알면 너무 좋겠네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약간 뉴트릴라이트 프로틴을 다량 복용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네요. 당 수치가 높아질 수도 있나요?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또 어떻게 비슷한 맥락인가요? 당 수치는 일단 아주 소량의 그런 네네. 당으로도 수치가 높아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 밥을 중에 먹거나 이래도 사실은 그럴 수 그렇죠. 있으니까.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일 단맛이 나는 과일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당이랑 아예. 네. 아주 적은 양의 당에 의해서도 혈당치가 변하시는 분들은 섭취하시면 혈당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 있는데 이 파이토프로틴을 섭취하시고 혈당치가 변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죠. 저 옛날 이런 질문 받았거든요. 어떤 질문이요? 당을 높일 정도로 네. 뉴트리프로틴이 그렇게 맛있지가 않다. 그런 질문 하셨어요. 제발 그 뉴트리프로틴을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뉴트리프로틴을 섭취해야 되는 네. 그런 그 일침을 좀 가해달라는 그런 질문. 그렇게 맛있지 않으니까.
아,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사실은 뭐 아미노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네네네. 나오긴 했는데 네네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번에 이뮤니티 플러스가 저희가 나왔는데 네네네. 이뮤니티 플러스를 먹을 때 유산균을 아이들이 따로 안 먹어도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유산균이 있으니까. 유산균하고 비타민 C하고 아연이 있나요? 네네 맞아요. 중요한 영양소잖아요. 면역에 중요한 네네네. 영양소잖아요. 유산균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산균은 상당히 중요해요. 면역에 있어서는 네. 빠지지 않는 그러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면역이 왜 중요하냐면 이 어린이용 제품이죠. 네네. 제가 맞아요. 뉴트리키즈. 네, 네네. 맞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면역 아까 잠시 이제 두뇌 발달은 뭐 8세까지 다 이루어진다. 네, 네. 면역은요. 면역 기능은 18세 이전에 면역 기능이 다 완성되는데 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어린이 시기에 네. 12세 이전에 면역 기능은 성인 면역 기능의 2배가 돼야 돼요. 아. 면역 기능이 2배가 됐다가 다시 떨어져서 성인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 기능은. 점점 이제 나이가 네, 면역 기능은 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가 어린이 시기예요. 그럼 몇 살 정도예요? 그러니까 최고점이 12살, 13살 그 정도. 아, 그 정도. 사춘기 지나면 오히려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이때 면역 기능 최대치를 올려주는 게 가장 아주 관건이네요. 중요해요. 아. 네.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인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는 면역 기능이 서서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 그때는 오히려 더 많은 양의 면역 기능에 영양소를, 도움이 네. 되는 그런 영양소가 아. 필요합니다. 그럼 병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겠네요. 네네. 적정량 안에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유산균 같은데요. 그렇죠. 유산균이죠. 그러면 병행해서 또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저도 알고 있긴 한데 그냥 그래도 질문해 주셨으니까 단백질이 운동 전에 먹는 게 좋나요? 후에 먹는 게 좋나요? 대부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단백질 제가 공부를 하다가 운동 후에 보통 먹으면 이제 근육이 생긴다 얘기하는데 운동 전에 먹으면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너무 솔직하게 또 얘기를 단백질이 바로 이제 맞아요. 섭취했다고 해서 바로 이용되는 것이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아미노산 풀이라는 단계를 그렇죠, 거쳐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그 풀이 잘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미노산 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 얘기도 있었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 네네네. 것 같은데 신장과 간에 안 좋다고 하는데 물은 어느 정도? 이분은요 4리터를 마셨대요 하루에. 4리터 드셔도 네, 그러니까 4리터, 3리터, 4리터까지 섭취해야 네네.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2리터 이상은 드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물을 많이 2리터 이상 드시면 뭐 신장이 안 좋다 이런 거는 좀 낭설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그 물을 근감소증 환자 그룹과 네, 네, 근감소된 분들, 네, 네. 그다음에 정상인 분들의 그룹을 비교했는데 정상 그룹에서 네. 평균 물 섭취량이 1리터였고 네. 근감소증 그룹 근감소증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의 물 섭취량이 하루에 0.8리터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네. 근육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미국 영양학회에서는 또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성장 호르몬이 이제 성장기에 많이 분비가 돼서 우리 자녀분들 나오죠. 어린이 처음에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우리도 성장 호르몬 분비가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네. 그러면서 다양한 그런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나 이런 여러 가지 네. 그런 그 대사 증후군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성장 호르몬에. 네. 근데 나이가 들면 떨어지긴 떨어지죠. 그렇죠. 성장 호르몬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유지하는 방법 뭐냐면 미국 영양학회에서 제안한 게 3가지였어요. 어떤 거요? 운동,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근력 운동, 두 번째는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미네랄, 세 번째는 물. 물. 그만큼 물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네. 신진 대사에. 그 3가지 안에 꼭 들어가 있는. 그러네요. 정말 물 한 잔 드세요 지금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얘기를 살짝 하긴 했지만 더블엑스나 엘로케어 등은 취약전 아이들에게도 권장 섭취량으로 섭취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넘길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네, 뭐 넘길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섭취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취약전 아이라고 하면 뭐 약간 어린 경우에는 또 네네. 뉴트리키즈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뉴트리키즈가 있고 네. 또 이제 조금 더 영양을 어떻게 보충해주고 싶은 약간 그 사이 약간 12세, 13세 이 정도 되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질문을 거의 다 그래도 했어요. 시간이 없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네. 정말 하승민 대표님께서 저희 이제 뉴트라이트를 섭취하고 계시고 또 뉴트라이트 또 전달하시는 저희 리더님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꼭 이것만은 약간 이런. 저는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뭐 우리 리더님도 마찬가지셨지만 네. 건강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 맞아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건강을 그러면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네. 네, 중요한 꼭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운동도 하셔야 되고, 네, 잘 쉬셔야 되고, 네, 네. 또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 건강기능식품도 잘 섭취하셔야 섭취해야 돼요. 되고. 네, 그래서 어느 하나만 내가 지금 건강에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된다, 혹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에만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네. 이렇게 다양한 건강의 조건들을 다 고려하셔서 네. 이런 부분들 함께 다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타민 C가 영양소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타민 D가 뼈 건강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여러 분야에서 기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네, 이런 건강의 조건들을 잘 실천하시면 네. 가장 중요한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역시.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마지막 토크쇼 때 항상 제가 여쭤보는 게 있어요. 하승민 대표님에게 뉴트라이트란? 간단하게. 이게 생방송의 네, 이름이군요. 이름이에요. 네. 네. 뉴트라이트는 뭐 제가 젊었을 때부터 뉴트라이트와 함께 했고 네. 또 삶의 일부인가요? 삶의 부분? 일부 이상인 부분, 것 이상, 같아요. 네, 일부 왜냐면 이상. 제가 지금 하는 일도 네. 뉴트라이트를 만났기 때문에 할수 지금 하는 있었던. 일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글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숙제로 내주시죠. 네, 다음번에 오시면 제가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하승민 대표님의 강의는요, 그 채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 대표의 어떤 채널이죠? 설명해 주세요. 하 대표의 아주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제가 광고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했죠. 그리고 A라이브에서도 또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그 강의들을 많이 보셔서 또 오늘 그 했던 거를 다시 또 본인화 시키셔서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다음번에 또 귀한 기회 있으면 또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저희가 이렇게 또 해봤는데요. 저희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건강에 대해서 내가 요렇게 알아야 되는구나 이제 기록을 하시면서 들으셨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이해를 하고 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소화를 시켜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라이브를 가시면요. 건강 뉴스 파헤치기라는 순서가 있어요. 매일매일 5시에 있는데 거기에 또 하승민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는 그 시간들이 있거든요.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가 또 오늘 들은 것만이 아니라 건강식품,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영양관리, 그다음 운동, 그다음에 물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DFCA 지금 10명 저희 남았었어요. 아까.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8,000명을 향해 가고 있는 IDFCA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